진짜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죠. 내가 진짜 시간만 있으면 한 20분 주면 지금 현재 이 한일 수교 관련해서 이 실체를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알고 싶지 않냐? 어느 유튜버도 제대로 말을 못해. 씨발 역사를 공부했어야 이야기하지. 궁금하지 않냐? 도대체 왜 이런 사단이 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누가 옳은지 궁금하지 않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일도 잘못 안 했어요. 보수 유튜버 개새끼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 일도 잘못 안 했다고. 우리 정부는 해야 될 행동을 그대로 취한 거야. 근데 일본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내가 설명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러 죽겠다. 근데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맞았으면 일본한테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일본 애들은 한 10분만 시간 줄래? 20분? 해볼까? 진짜 궁금하니? 한일 수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까? 자, 한일 수교 어느 정권부터 출발했니? 이승만 정권부터. 근데 이승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본과 수교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일 방어체제를 형성하고 싶어서 이승만을 계속 꼬드기죠. 이승만이 얼마 달라고 했니? 일본에게 35억 달러. 그러니까 일본이 돈이 안 되니까 이승만 때 흐지부지. 그 다음 4.19 그거 어떤 정부 들어서니? 장면 내각.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장면 내각은 민주당 정부인데 그 전에 한민당 친일파 새끼들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과 수교에 적극적이죠. 그래서 일본과 수교에 적극적이었던 그 친일파 새끼들 장면 내각조차 일본에게 얼마를 요구했니? 30억 달러. 근데 박정희는 왜 3억 달러야? 왜 박정희가 3억 달러에 도장을 찍었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지.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새끼야. 그럼 우리나라의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쿠데타 일으킨 새끼를 만나봤겠니? 안 만나봤겠니? 100% 만났겠죠. 만났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박정희에게 뭐라고 했겠니? 너한테 과거에 빨갱인데 너한테 믿고 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냐?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 빨갱이 아닌데요? 증명하겠습니다.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야? 미군정 입장에서는 야, 장면 내각이 일본과 수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가 쿠데타 일으켜서 그 정부를 갈아엎으면 어떡해? 그럼 너도 일본과 수교 준비할 거야? 예!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뭐라고 했지? 2년만 군정 시행하고 민간인에게 정권 이양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61년에 쿠데타 해가지고. 그러면 국가적 큰 조약은 박정희가 손을 안 댔어야지. 근데 박정희가 2년만 군정 시행한다는 새끼가 군정 때 김종필 보내가지고 김종필 오히려 비밀 회담을 개최해요? 이래도 그 시나리오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그때 김종필이 배상금으로 달라. 그러니까 일본이 배상금 안 주겠다고 했지. 그러면 어떤 용어를 쓸 것이냐? 보상금이란 용어는 여러분 배상은 불법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 준 거고 보상은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니까 보상을 해준 거야. 근데 보상이란 단어도 쓰기 싫어서 독립축하금을 쓴 거예요. 독립축하금을 우리가 3억 달러 받았잖아, 얘들아. 그 3억 달러가 얼마나 형편없는 돈인지 이승만의 35억 달러와 장면의 30억 달러랑 비교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나중에 그 65년에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미국에 용병을 가서 벌어온 돈과 우리 기업들이 벌어온 돈이 73년까지 8년 동안 우리가 60억 달러를 받아들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형편없는 돈이야. 왜 8억 달러, 5억 달러 뻥을 쳐. 2억 달러는 차관로 들어오고 나중에 민간 차관, 정부 차관은 그건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준 돈이 아니야. 빌려준 거야. 정확히 준 건 3억 달러야. 물론 그 3억 달러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박정희는 청년 결백했네. 그런 말 하지 말아야겠죠.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6천만 달러, 700억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니까. 그게 지금까지 박근혜 재산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박정희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아니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던 박정희가 받은 돈도 우리나라 돈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받았어야지. 박정희는 그걸로 공화당 창당 자금을 쓴 거죠. 문제는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할 때는 일본이 너희 국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면 어떡해? 그러면 차라리 국가는 좀 저리 갈래? 우리 일본이 너희 징용으로 끌려간 많은 민간인들에게 개인 배상을 해줄게. 그런데 국가가 돈 받고 싶잖아. 아니야, 국가가 받을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그게 수교가 안 된 거야. 근데 박정희가 3억 달러의 도장 찍으면서 한일 청구권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 간의 보상은 끝났다라고 해버린 거죠. 보상금이죠. 간혹 가다가 우리는 보상금은 받았는데 배상금은 못 받았다. 근데 일제 식민 지배가 불법적이니까 우리는 배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지구의 역사에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는 배상금을 받아요.
우리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다음 반공령 때는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했죠.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기니까 청나라에게 배상금 받고 너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배상금을 받는데 우린 일본에게 전쟁 승리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배상금을 받지 못해. 근데 뭐는 살아있어? 개인 배상권은 분명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애매한 조약을 3억 달러 하고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추후 배상권 포기각서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1원도 요구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건 국가가 체결한 거잖아. 국가를 떠나서 개인이 일본 식민지배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개인이 일본의 어떤 기업체에 끌려가서 노동을 당한 사람이 개인이 소송하는 거, 그건 개인의 자유잖아. 법치를 중시하는 보수들은 그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법적 청구권을 인정해야지. 그거는 법적으로 살아있어. 왜?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떨어졌니 안 떨어졌니?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무슨 조약이야.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할 때 일본은 그건 국가 간의 조약이고 우리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해서 일본의 개인들은 미국에 청구했냐 안 했니? 청구했잖아. 그럼 우리도 개인이 청구할 수 있잖아.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인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청구권이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독일도 전범 기업들에게 8만 명에게 연 1억씩 계산하라고 해갖고 8조가 들어가지고 배상을 했고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우리나라 상권 분립돼 있는 나라 아니야?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걸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만나자고 하는데 보수 막 유튜버들은 막 우리 정부가 안 만났다. 아니 뭐하러 우리 정부가 만납니까?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개인이 개인에게 요구하는데 왜 개인이죠? 미쓰비시가 개인이지. 국가가 아니잖아. 개인 사업체잖아. 개인이 개인 사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고 압류 들어가는 건 그거는 법적 자유인데 그걸 왜 못하게. 그래서 이거 우리는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베가 빈정상한 거잖아. 근데 아베는 왜 빈정상할까? 여러분, 남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나중에 북미 수교할 때, 일북 수교할 때, 북일 수교할 때 도대체 배상금이 얼마까지 늘어야 되지? 북한하고 수교를 맺을 때도 국가 대 국가 간의 보상금으로 딱 끝내고 싶은 게 일본의 마음인데 남한마저 개인이 배상금을 요구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주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상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게 싫지. 아베는 이걸 원천 봉쇄하고 싶지. 그래서 실은 박근혜 정권 때도 이거에 대한 압력을 대한민국 정부가 박근혜가 얼마나 일본을 싫어했습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일본에게 약간 오히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박근혜가 그랬죠.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병신 조약을 체결하죠. 위안부 협정 체결하면서 소유상 파기하고 10억 달러를 주죠. 10억 엔을 주죠. 그게 100억이지.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 돈인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국가 대 국가 간에 100억? 쉽게 이해하면 우리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안에 누나들 막 어디 성희롱하고 어디 집창촌에 팔아치워먹고 미안합니다고 1,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거라고 했죠. 우리 1년 예산이 400조인데 일본에게 100억 받고 끝내겠다고 했다니까. 더군다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건 너무 무능한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열받아서 그거 없는 일로 하자고 했으니까 아베가 열받은 거지. 근데 문제는 그 10억이라는 돈을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무슨 대한민국을 욕해서 미안한데 씨발 그걸 받고 아이고 그 줘서 고맙습니다. 1원도 안 주겠다고 추후 배상권 포기하고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렇게 주셔서 그것도 뭘로 줬어? 배상금으로 줬어? 하나 물어볼게. 병신조약 때 2016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으로 받았냐고. 얼마 받았니? 배상금으로 받았냐고. 배상금이 아니잖아. 위로금으로 받았어. 그러면 정신대가 합법이야? 위로금 이게? 그런 치욕적인 조약을 체결해놓고 우리가 박근혜한테 씨발라고 못하고 그걸 없애면 문재인을 욕하면 됩니까? 대통령에서 해야 될 걸 한 거잖아. 정부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간 거야.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그게 화가 난다 치자. 화가 나면 그걸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일본도 좀 한 발 양보하고 너희 대한민국 정부도 한 발 양보해서 우리도 일본도 이렇게 사죄를 내고 너희 일본 대한민국 정부도 좀 내라. 그리고 너희 기업도 결과적으로 3억 달러 받아서 성장한 포항제철 같은 거 있으니까 돈 내라. 대신 미쓰비시나 이런 데서도 돈 좀 내자. 뭔가 이런 협의가 와야 되는데 야 저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병신조약 딱 없애버리고 개인 배상권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수교하는데도 여러 가지 꼬일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에 야 보수들이 자유 무역체제 존중해야 되잖아요. 보수들은. 그걸 제일 중요시하잖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그러면 씨발 보수들아 제발 아베한테 씨발해. 20세기 이후에 정부가 시장에 이렇게까지 개입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보호무역주의라고 해가지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물건이 좀 적게 들어오게 하는 거는 누구나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건 그거잖아.
그건 당연한 거죠. 다른 나라 물건에 관세 붙이는 게. 근데 이건 뭐죠? 오히려 무역수지 흑자국이 적자국에게 자기 물건을 파는데도 자기들이 손해볼 걸 감수하고 나 팔 하나 자를게 너희는 숨통을 끊어버리겠어 하고 너희 대기업들 씨발 삼성도 CF 다 뒤져봐 하고 세상에 원자족 기계 부품을 수출했던 나라가 그걸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본 적 있으면 이야기해봐. 자유시장 무역체제에서 그런 경우를 국가 대 국가 간에 본 적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이런 더러운 꼴을 당했는데도 지금도 문재인의 외교가 잘못됐고 씨발 일본 입장에서 화가 나니까 그럴만하고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 여러분은 모른다고. 내가 그랬죠. 북한이 쳐들어올 확률보다 일본이 쳐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랬지. 그 쪽발이들 몰라서 그래. 쪽발이들은 내가 여러분 박정희의 경제 정책을 크게 비판하면 뭘 비판했어요? 일본의 경제 정책, 아니 박정희가 70년대 중화학급을 육성시키면서 그 3억 달러 받고 막 그런 걸로 일본하고 기계 부품 도입해가지고 무조건 물건만 만들어 파서, 물론 이제 우리는 일본으로 기계 부품 자재 들어와서 중간재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세계 무역이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카카 그렇게 되시면 우리 경제가 일본에게 종속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도 박정희가 그렇게 밀고 나갔고, 우리는 경제 식민지를 산다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독도 가지고 전쟁을 해도 전쟁하기가 힘들 것이다. 전쟁하면 서로 국교 단절하는 순간 우리는 일본에게 빚진 나라고 일본의 기계 부품 수입을 다 해서 쓴다는데 국가 모라토리움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 식민지를 살았다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 아, 우리가 씨발 경제 식민지를 살았구나. 근데 여기서 무릎 숙이자고? 다시 정신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자고? 똘똘 뭉쳐서 오냐? 이제는 해볼만 하거든. 만약에 아베가 90년대 이랬으면 씨발 자존심이고 뭐고 무릎 꿇었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지. 근데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거든. 그럼 해볼만 하면 덤벼야죠. 언제까지 일본한테. 그래도 문재인이 잘못했고, 저 일본 불매 운동하는 것들은 완전히 뭐 국수주의에 빠져 있고 막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 놈들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시대도 있었어요. 조선인은 미개하고. 어째 똑같냐? 친일 청산 안 했더니 세상에 이 시대까지 와서 일본 편을 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공부했잖아. 동학농민운동들 잘 생각해봐. 1차 봉기 때 밤봉건, 4대 강령 4조에 뭐라고 나왔어? 서울로 올라가 권세가 귀족들을 잡아 죽인다. 누구 잡아 죽이자는 거야? 민실 쪽을 잡아 죽이자. 그랬던 동학농민군이 경복궁이 일본에게 점령당하네? 태세전환. 일본을 몰아내자. 그래서 동학은 박수 받는 거야. 아무리 문재인 정부를 싫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건 나중 문제지. 근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잘못했으니까 씨발 차라리 시원하게 잘됐다, 나라가 망해간다, 어쩐다, 일본한테 빨리 항복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여기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그래도 마음속에 반성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후쿠시마 가서 사세요.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란 말이야. 한 명의 일본인이라도 더 죽여라.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얼마나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기회가 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본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아베가 시비를 건 측면이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우리 중소기업들 피해는 무지막심할 겁니다. 그들의 고통은요, 솔직히 우리가 대놓고 일본 씨발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같이 동조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제하기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중소기업 피해가 상당해요. 근데 대기업 피해는 분명히 금액적인 피해는 있겠지만 삼성이 망할 일은 없잖아. 전 세계가 무릎 꿇고 삼성에게 그럼 우리 거 대신 사가세요라고 이야기할 거고, 중요한 건 삼성에게 미리 원자재 넘겼던 기업들이 일본에서 먼저 도산을 하지 삼성은 도산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분명히 타격은 있겠지만 이건 한번 길고 짧은 건 이제 대봐야 되는 수준까지 온 거라고. 왜? 구매력이 우리가 일본보다 뛰어나다니까요. 1인당 구매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베가 조금 빨리 건드렸으면 진짜 무릎 꿇었어야 돼. 근데 지금은 해볼만 하니까 정부도 한번 저렇게 덤벼보자. 이제는 정신 차려보자라고 한번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일본의 4대에 못 벗어나고 일본의 식민지배적 마인드에 못 벗어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자고 하면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죠. 똘똘 뭉쳐서 진짜 이 나라에서 일본 차 한 대도 안 팔리는 그날까지, 현대가 도요타를 이기는 그날까지, 씨발 현대가 도요타를 이기면 우리 경제가 일본을 이긴다니까?
삼성은 소니건 미쓰비시건 뭐 이상하건 일본의 전자제품 대기업들 10개 업체를 합